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칩니다. 예, 나는 몸신이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허리 통증 또 무릎 통증 요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허리 무릎 그러면 부상, 고통, 수술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운동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전 야구선수 최준석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프로야구 선수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용식 씨가 오늘은 가벼워 보일 정도의 애기가- 가벼워 보일 정도의 애기 같아 보입니다. 살이 좀 빠져 보이세요? 아, 왜소하죠. 왜소하는. 우리 최진석 선수는요 체격으로도 존재감이 있지만 KBO 리그에서 통산 1564경기에서 무려 200을 넘어 201 홈런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야, 이런 장타자니 뭐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그건 그래요. 역시 그 장동건이라는 말이. 이분. 하. 고소영 씨 남편 장동건이요? 닮았다는 왜 의미. 자꾸 그렇게 또 깊이 들어가십니까? 장동건 한 분 아닙니까? 예전 사진 보여주세요. 예전에 진짜 잠깐 지나가는 이 컷들 보면 정말 인물이 좋으셔서. 맞습니다. 지금 좀 살에 파묻혀 있어서 좀 안 보일 뿐이지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SNS를 완전히 뒤집어놨던 그분이신 거죠. 여러분들 네. 혹시 그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명품 급식으로 급식. 굉장히 유명하신 영양사님입니다. 막 랍스타가 나오고 급식에서 학교 급식에. 캐비어가 나오고 예.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없는 건데.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급식실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랍스타를 제공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납품받기 위해서 뭐 수산시장도 가고 뭐 마트도 가고 뭐 인터넷도 매일 검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저가로 납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2, 3개월에 한 번씩 랍스타를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2, 3개월. 그럼 우리도 오늘 랍스타 먹는 거예요? 야, 오늘 기대됩니다. 뭘 저희에게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화 선수를 전담했던 트레이너 김영수라고 합니다. 이상화 선수의 군장 트레이너. 네. 대단하십니다. 그 동계올림픽에서 소치에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해준 그 조력자셨네요. 네. 최준석 선수도 부상의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현역 때 무릎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어이구. 슬라이딩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몸에 네. 최준석 선수도 오늘 관심 사항이니까 네. 같이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또 관절염이라든가 디스크로 통증 갖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오늘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될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병원 갈 일이 없다. 수술 없이 허리와 무릎 통증을 잡는 법. 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하면 오 박사님 같은 분들이 또 기함을 하시죠. 삐지시거든요. 아 정말 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병원 갈 일이 없다. 예, 수술 없이 허리 통증 잡는 법 알려주실 첫 번째 몸신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척추신경외과 및 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이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이요. 네네. 예, 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척추 이야기를 제가 생활습관과 연결을 해서 운동과 영양 또 상의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허리 통증도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20세에서 80세 성인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예를 들어 학교를 가지 못한다든지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80% 이상이 허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험을 호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쯤은 슬리피도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고. 아 맞아 있었지. 사실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우리가 보통 나 디스크 걸렸어라고 표현하죠. 네. 허리 디스크 질환을 정식 용어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왼쪽 그림은 건강한 사람과 오른쪽 그림은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 환자의 MRI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4번과 5번 사이 또는 5번 밑에 새까맣게 디스크가 까맣게 변성이 돼 있죠. 네네. 그럼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 디스크가 물이 있어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말랑말랑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퇴행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디스크가 블랙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탈수로 퇴행이 와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뒤쪽으로 탈출하게 되는 병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디스크가 탈출하면 네. 좀 어떤 통증이 오나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그 코어에 있는 디스크 자체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 압력 때문에 이제 허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고 운전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도 저희 엄마도 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시고 주변에 지인들도 정말 이 추간판 탈출증을 앓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네. 즉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즉 엄마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인가요? 동생? 본인. 사촌? 집사람 탓이 아닌가? 후천적으로, 퇴행적으로 자기의 생활 습관, 자세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얻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활 습관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 추간판 탈출증 환자만큼 많은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인데요. 뇌에서 내려오는 그 신경 다발들이 노화로 인해서 척추관 뒤쪽에 있는 인대나 관절이 점점 커지면서 비후가 되고 앞쪽에 있는 척추 신경들을 누르면서 척추 신경이 꼭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못 골라지는 현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 사진 보시니까 아시겠죠? 확실히. 네. 이게 완전 막혔네. 그러니까. 신경이 저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 상당히 허리도 아프지만 주로는 엉치나 다리까지 저려서 보행이 안 되는,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르면서 또 정확히 진단을 해서 다른 치료에 우리가 치료 방법을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척추관 협착증이든 추간판 탈출증이든 어쨌든 통증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 탈출증은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뒤에 있는 구조물이나 인대가 신경을 뒤에서 누르거든요. 앞으로 숙이면 편해집니다. 따라서 협착증 환자 할머니들 있죠. 어머님들, 60세 이상 어머님들은 이렇게 앉아서 3-4시간 수다 떠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하시는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서서 그다음에 가자 그러면 10분을 못 걸으세요. 자, 그런 특징이 있고 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세요. 맞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주제가 바로 수술 없이 통증을 잡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십니다. 물론 가능하십니다. 저는 척추신경 외과 의사거든요. 저는 뭐 칼도 잡고 드릴도 잡고 현미경도 보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네네. 따라서 수술 없이 허리 통증 잡는 비밀은 바로 수술 없이 허리 통증 잡는 비밀은 바로 뭔가요? 자세 교정입니다. 자세 교정입니다. 야, 자세 교정? 자세를 교정하면 아니 근데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를 자세가 엉망이긴 해요. 아 근데 선생님 진짜로 네. 진짜로 이 자세 교정만으로 허리 통증이 완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전 국민의 80%가 그렇게 아파하고 모르겠어요. 아, 완화됩니다. 완화됩니다. 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60대 척추관 협착증 어머님이세요. 앉아서는 3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앞으로 조금만 숙여서 10분만 서 있으면 엉치나 다리가 저려가지고 설거지 하시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협착증인데 걷지를 못하고 서 계시 못하니까 당뇨나 혈압이 있는데 운동이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보시면서 우울감이 있으니까 매일 설거지 하시면서 우는 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자세를 교정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설거지 할 때 서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긴 의자를 가져와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설거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앉았다 섰다. 부인한테 건방져 보이지 않나요? 건방져 보이는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설거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약간 이렇게. 무게 중심을 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러네. 옷 다 젖어요. 예, 앞치마 두르시고요. 네, 허리를 위해서라면 이 어머님도 이런 저희가 티칭이나 어떤 자세 교정을 통해서 나으셨어요? 협착증을 나으셨어요. 오. 하지 않으셨어요. 오. 네. 세상에. 아니 60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통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텐데 스스로 아니고는 이야. 그걸 또 자세 교정으로 해내셨대요. 척추에 가장 안 좋은 게 고정돼 있는 자세를 딱 스톱시켜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네. 바꾸면서 변화를. 계속 이렇게 자기 몸을 바꿔가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 다리 쪽 근육도 좀 발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도 보호가 되면서 그래서 저는 허리 숙여서 세수하는 세면대가 없다고 생각하셔라. 즉 샤워하셔라. 그래서 서서 하시라는 거죠. 서서 이렇게 닦고 이렇게. 근데 굳이 샤워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세로 좋아지는 자세 팁을 하나 드리면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여 보십시오. 그게 한 번인데요. 펴져. 예. 그러면 배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뒤틀린 게 이게 잡힙니다.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딱 조여 보십시오. 요게 1회인데 요게 1회인데 하루에 한 100번 해 보십시오. 몇 번이요? 100번. 100번. 100번이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긴장도가 풀립니다. 오히려 긴장하는 게 아니라 긴장도가 풀린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척추를 망치는 자세 또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잡는 자세 비교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매진 씨가 오늘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자, 어떤 자세부터 살펴볼까요? 시작은 그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로 먼저 아침부터? 어.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심해서 한번 네. 머리도 지금 잠자리 머리로 아 예쁜데 왜 그러세요? 누우세요, 상투하고. 자, 주로 한쪽으로 주무세요,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막혀 있는 쪽을 보고 자야지. 아, 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그럼 약간 한 자세를 하신다는 거고 저도 비슷한- 그 다음에 부근을 바라보며 주무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을 돌리고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알람을 끄면서 잠이 안 깨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정신을 확 차리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못 일어나요. 선생님이 좀 성격이 급하신가요? 아유, 됐어요, 못 됐어. 우리예요. 뭐라고?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네, 상체를 벌떡 일으키는 습관은 네. 굉장히 나쁜 자세세요. 굉장히 나쁜 자세세요. 이런 거죠. 준비 운동 없이 그냥 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는 무리가 오죠.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가 잘 삐게 되고 특히 그 몸의 안에 있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겉에 외륜이 찢어진다든지 놀랄 수가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급히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넘어져가지고 얼굴이랑 팔을 굉장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아까 그렇게 일어나시는 일어나시다가 진짜? 그 이후로도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 일어나? 정말 네네. 선생님 한번 다시 누워보세요. 네. 자, 주무시다가 네. 눈을 뜨셨어요. 자, 팔부터 드십시오. 자, 기지개 하늘로. 그렇죠. 쭉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몸통이 있고 사지가 있죠. 네. 사지를 저기 그냥 사방으로 다 찢으십시오. 기지개를 한번 쫙 이렇게. 기지개를 보내버리고 기지개. 이거 아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예 기지개를 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흔들 하십시오. 몸을 예, 흔들흔들. 몸통을 이렇게 옆으로 아 흔들흔들. 이렇게. 몸통을. 예, 몸통 흔들흔들 하셨죠? 그다음에 무릎을 세워보십시오. 자, 무릎 세우고 또 무릎도 흔들흔들. 예, 이게 뭡니까? 풀어줘야 되는. 예, 풉니다. 이렇게 풀면서 이제 나를 예, 흔들이를 많이 합니다. 흔들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시원하죠? 벌떡 일어나셨죠? 예. 노 옆으로. 잘 보세요. 몸이 이렇게 병처럼 생겼잖아요. 네. 병처럼 이렇게 떼굴떼굴 하다가 한쪽을 잡고 옆으로 싹. 한쪽을 잡고 옆으로 싹.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도 하고. 자, 저쪽으로 가보십시오. 손 저쪽으로. 팔도 이렇게. 어깨까지 왔다 갔다. 저렇게 왔다. 아 이렇게. 그러시다가 상체도 옆으로 왔다 일어나십시오. 손 잡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잡고. 네, 편하게 하십시오. 팔꿈치로 옳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등구리를 하다가 옆으로 싹 일어나시라. 그게 일어날 때 자세의 팁입니다. 정말 네네. 자, 스스로 없이 허리 통증 잡는 자세. 또 이번에는 어떤 걸죠? 집안일 할 때 자세입니다. 집안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거나 또는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안 청소, 걸레질하거나 또는 이제 밀대로 청소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청소하시는지 한번 이미지님 한번 보여주실 수 요즘에는 있으실까요? 남성들이 집안일 정말 많이 같이 하니까요. 네네. 남녀 불문하고 한번 배워봅시다. 네, 저는 거의 쭈그린 상태에서 뭘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이러고 앉아서도 또 아니 정말 진짜. 아니 이렇게 하셨어요? 방걸레질 하는데 하루 왼쪽에 걸려요. 그러겠네요. 그럴만 하네요. 아니 어머 엉덩이도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지에도 뭐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릎 꿇으면은 여기가 아프니까. 무릎 꿇으면 아프니까 양반 다리하고 어머 세상에. 진짜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머. 무릎 꿇는 것보다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치? 그러니까 왠지 네. 허리에는 또 좋을 것 같은 게. 근데 이거 어느 방 하나를 이걸 한다? 어떠세요? 어우, 이 자세는 좀 너무 치명적인데. 이 자세는 좀 너무 치명적인데. 치명적이에요. 무릎보다는 척추에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진짜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방 하나 청소했어요. 오늘은 이제 밀대도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 어르신 밀대는 밀대래요. 평범하게 밀대. 하시겠죠? 저는 일단 구석을 잘 챙겨요. 하기 전에 말이 이런데. 아니 이런데. 여기 언제 이렇게 하려고? 보이는 데는 네. 남편도 할 할 것이고 거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왠지 이런 데를 빠뜨리고 다닐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제 담당. 진짜 하긴 하시는 거예요? 좀 쉬세요. 쉬세요. 힘들어 보여요. 아유 힘들어. 일단 걸레질에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 이 밀대. 밀대를 강박적으로 미시니까요. 왜냐면 구석을 할 때는 더 허리가 숙여지게 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스크 안에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죠. 디스크 안에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게 숙이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내가 무릎 병도 있고 허리가 아픈데 굳이 바닥 청소를 해야 된다? 죄송한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사실 걸레질을 하실 거면 밀대를 하시는데요. 네. 예. 너무 이렇게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서서 이렇게 요즘에 지나가듯이. 제품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이제 미끄러지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허리 잘 펴고. 걸으면서 내가 워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한번 닦으면은 더 닦으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청소를 매일 해버릇 하시면 이렇게 하게 돼요. 네네. 그런가요? 네네네. 그럼요. 어제도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자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펴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펴고 지나치게 주지 힘을 마요. 주지 않는다. 네네. 양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꼭
걸레질뿐만이 아니고 네네. 주부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뭐 나물도 다듬고 뭐 또 다림질도 서서 하면은 힘이 잘 안 주어지니까 네네. 바닥에서 이렇게 세게 딱딱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그 척추는 물론 그 골반과 다리 관절에 좋지 않아서 그 음식 재료 손질하실 때는 꼭 식탁에서 하셔라. 꼭 식탁에서 하셔라. 예, 식탁에 쪼그려 앉지 마셔라. 그다음에 이제 다리미판 여쭤보셨는데 네. 다리미도 사실 땅바닥에서 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이게 다리미도 좀 식탁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실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 오늘 새로운 자세 많이 배우셨네요. 네. 너무 겸손한 자세 말고 네. 꼿꼿하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네, 수고하셨고요. 예,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자세에 대한 것이 강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척추 근육입니다. 척추 근육입니다. 근육. 맞아, 나도 근육 키우고 싶어. 따라서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척추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허리 근육 강화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허리 한쪽에 속 하나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 아까 되게 아팠었는데.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데요? 자,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잡으려면 또 근육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허리 좀 통증이 있으셔서 불편하셔서 이 근육 강화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평상시 허리가 불편하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 줄 모르고 등산을 되게 즐겨 다녔는데 어느 날 심하게 아픈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물리치료까지 이렇게 권할 정도로 되게 네.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기가 좀 저기압일 때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좋은 걸 좀 배워가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김혜순님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평상시에 움직일 때는 네. 기분이 너무 아플 정도로 이 허리가 뻑적지근하면서 꼭 요만한 거 하나 여기에 혹 하나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두 분 같은 말씀 이동엽 선생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충분히 근력 운동을 통해서 증상 개선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수 몸신이 좀 해결해 네. 주실까요? 우선 두 분의 허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허리 가동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스텝박스 위에 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그리고 가능한 만큼 숨을 후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이때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가는 범위까지를 중지가 가는 범위까지를 최선입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바로 올라오시네. 네. 내려갔을 때 대답을 그리고 못하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남자분들은 되게 안 내려가는. 이거 안 되죠. 아니 저희도 바닥에 닿기도 쉽지 않아요. 유연성. 맞아요. 예, 한번 해보실까요? 발에 안 닿잖아요. 안 닿아요. 해보실까요? 운동을 해서 유연하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근데 거기까지. 굉장히 유연하시죠. 아이고 거기까지 하면 대충. 거기까지 하면 대충. 지금 한 19cm. 네, 19cm. 네. 됐네요. 자, 일어나십시오. 됐습니다. 천천히. 아유, 너무 많이 테스트를 지금 하는 목적이기 12, 때문에 예. 너무 벌써 무리해서 안 아프세요?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었는데. 아유. 억지로 멀리 가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셔서 대충 어떤 상태인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욕심이 생겼어요. 예. 여기까지는 갑니다. 오, 유연하시네요. 유연하십니다. 자, 좀 봐주세요, 선생님. 여기가 몇인가요? 지금 11cm 정도 네.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기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햄스트링 쪽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잡혀 있는 상태를 억지로 이제 척추를 구부리면서 내려가시니까 허리가 더 당겨지시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그냥 스트레칭하고 이완하는 간단한 그런 운동법을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총 2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척추 근육 강화 스트레칭 1단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저는 탄성 이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집안에 이게 없을 경우에는 탄력 스타킹을 대체로 하셔도 되고요. 아, 스타킹. 좋아 보인다. 밴드를 이렇게 발 쪽에 대시고 뒤로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잡고 팔꿈치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이 텐션을 이겨서 뻗어요? 쭉 밀어줍니다. 뻗어요? 쭉 밀어줍니다.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무릎이 다 펴지는 지점까지.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자, 이 동작을 천천히 10번씩 반복을 해주고 이거 쉽지 않게. 네, 다음 반대발로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본인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햄스트링이 당기거든요. 아마 이 정도로 휴식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들리지를 않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밀어보세요. 손은 밴드를 계속 잡고 계시고 그다음 다시 제자리로 힘이 있으시네. 돌아오시고 다시 둘 쭉 미셨을 때 무릎이 다 펴지도록 하고요. 뒤에 여기가 당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다시 제자리로 빠르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탄성이 세면 더 좋아서. 어려워지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만. 쭉 밀고 두 분 다 허리가 아프진 않으시죠 지금? 제자리로 네네. 아, 허리가 아픈 분은 할만. 이제 빼시고 허리가 자, 이제 빼시. 왼쪽으로 한번 할게요. 왼쪽 발 바꿔서 네, 당기시고 시작해서. 쭉 밀어볼게요. 시작. 쭉 밀어볼게요. 시작. 지금 좀 더 올리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발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뒤쪽이 당기는 느낌을 가지시면 예. 엄청 당기는데. 됩니다. 우리 권현채님은 잘하고 계시고요. 김혜수님 진짜 다리가 네. 벌어지네요. 혼자 하시니까. 밖으로 벌어지는. 흔들면 각도가 더 올라갔네요. 제가 위치를 좀 예. 잡으면서 할게요. 와. 다시. 자, 자,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을 완벽하게 두 분이. 아이, 그만하시죠. 잘했지. 완벽하게. 네. 자, 다음 운동은 뭘까요? 네, 이번엔 척추 근육 강화 스트레칭 2단계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요. 저기 올라가네. 그다음에 이쪽 다리를 발과 함께 같이 수평에 가깝게 눌러줍니다. 저는 약간 팔을 이용해서 누를게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척추를 펴주신 상태로 배를 허벅지 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동작에서 고관절 바깥쪽이 약간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15초를 유지해 줍니다. 아, 이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아프죠. 자, 네, 그리고 그 동작을 반대쪽으로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네. 척추가 이렇게 구부려서 가시는 게 아니고 척추를 핀 상태로 배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세트에서 3세트씩 하는데요. 한 세트씩만 하고 애프터 테스트를 해봐도 햄스트링이 많이 이완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세트만 해도. 자,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발을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손으로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무릎을 약간 누르셔야 이쪽이 좀 수평에 가깝게 될 거예요. 이쪽을 여기를 조금 눌러주세요. 이쪽을. 워낙 유연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척추를 펴주시고요. 등을 쫙 핀 상태로 배를 허벅지 쪽으로 가까이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서 앞으로 보내보세요. 자극이 그랬을 때 55세요? 네.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게 느껴지시면 거기서 멈추셔서 그 동작으로 15초 동안
시원함도 유지를 있죠. 하겠습니다. 예, 예. 아프신 건 아니죠? 예, 예. 예, 시원함. 아니, 아파요. 아프면서 시원해. 아니, 아파요. 아프면서 시원해. 여기서 더 내려가기 위해서 아프면서 시원하다? 등을 구부려도 더 도움이 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아, 쉬시고 아랫배만 앞으로. 자,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아우, 아파. 반대쪽을 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씩만 김혜수 씨 해볼게요. 아프신 분 맞으세요? 너무 쉽게 근데 하시는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요. 뭐 그런 거 같은 아. 그 부분이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예, 다리 오늘 한번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 예, 예. 바꿔보시고요.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시고 이쪽은 안 아픈데, 자, 저도. 여기 무릎을 살짝 눌러주세요. 세게 안 누르셔도 돼요. 살짝 누르시고 허리를 쭉 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서 이런 상태로. 김혜수님은 딱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스트레칭 되는 범위고 그 다음부터는 등을 더 구부리시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만. 천천히 다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두 분 잠깐 운동하셨는데 이게 운동이 제법 되는 모양이에요. 땀이 좀 배어 예. 나왔어요. 아, 운동이 상당히 되는데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항시 여기가 뻑적지근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 조금씩 네. 시원한 느낌이 왔어요. 다행입니다. 네. 예, 이거 뭐 필요한 도구가 많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잠깐 운동하셨는데 허리가 어떤 게 되셨는지 한번 좀 살짝 예. 변화가 없어지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다시 네. 한번 이걸로. 예. 자.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말도 안 돼! 잠깐 운동하셨는데 허리가 어떤 게 되셨는지 한번 좀 살짝 예. 변화가 없어지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다시 네. 한번 이걸로. 예. 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일어나시면 됩니다. 5.5cm, 그죠? 아니 지금 많이 하세요? 아 진짜로요? 말도 안 돼. 아, 지금 아니 저도 닭다리 들었는데 진짜야 닭다리. 아니, 왜 이렇게 내려가죠? 안 아프세요? 오. 어머 세상에. 와 이게 와. 자 이 운동 매일매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아니, 정말 쉽고 효과는 100%예요. 네. 네, 저는 매일 아침에 대단하시다. 너무 놀라시더 눈이 커지셨어.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효과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김혜선 선생님도 땅바닥에 닿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어떡해요?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아, 잣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예, 갑니다. 오 네. 하면서 내리시면 돼요. 후. 오! 역시. 후. 오! 역시. 야. 5cm. 5cm 지금 찍으셨죠? 어떠세요? 처음 하실 때하고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올 때 네. 어깨가 뻣뻣했거든요, 허리가요. 네. 근데 지금은 부드러운 느낌? 네, 부드러운 느낌으로 통증도 내려갈 수 없어요. 있었어요. 대박이다. 아니, 아까 이만한 주먹만한 게 뭐가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게 풀렸다고 느끼셨다니까. 마사지 했던 것처럼. 이동엽 선생님 이런 게 가능한 거네요.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두 분 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예. 고맙습니다. 예. 김양수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네, 허리 통증 잡는 법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수술 없이 또 무릎 통증 잡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최준석 씨가 네.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요즘도 통증 느끼셔요? 어떠세요? 네, 사실 이제 선수 시절 끝나고 나서 이제 양반 다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앉아 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일어날 때 무릎이 계속해서 조금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로. 네. 또
또 무릎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수술 없이 통증을 잡는 방법. 이번에는 무릎 편입니다. 도와주실 주치의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허리 통증만큼이나 또 무릎 통증으로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고 사시는 분도 계신데 병원에 가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제일 답답합니다. 네. 그 엑스레이에 안 나타나더라도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데 손상이 있으면 아프게 느낄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릎이 연골이 이제 닳기 때문에 그것들이 퇴행성 변화로 진행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으로 관절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것들이 관절 표면이 매끄러운 도자기 표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도자기 표면이 갈리면서 우리가 옷을 비비면 보풀하기가 일어나듯이 관절도 이제 닳다 보면은 보풀하기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꾸 울퉁불퉁해지고 얇아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뼈가 노출이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 무릎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허리 쪽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 쪽도 조금 안 좋아지는데 이게 무릎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관절염이 심해지면 옷자다리가 되거든요. 옷자다리가 되면 골반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척추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따라서 코어 근육하고 둥근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망가지면 같이 허리도 망가지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관절이 망가지는 데 따라서 뭐 외부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과 뭐 유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세가 나와요. 아이고, 그새 또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다. 진짜. 정말 중요하고.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세만 바르게 해도 무릎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생활 속에서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잠시 이제 어떤 드라마의 일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서 최근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그 재현 드라마 에로 부부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떤 자세를 한번 봐주시죠. 네. 무릎에 특별히 좋지 않은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시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또 이런 시점에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한번 보실까요? 최악인 자세. 예, 무릎 관절의 최악인 자세. 지우야. 아이고. 벌써 관절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벌써?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저런 자세로 잔다고요? 딱 봐도 지금 자세 안 좋습니다. 유지하기 편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시죠. 벌써 두 번째예요? 예, 그 내용 불문하고 자세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나 이렇게 기운 차리고 있어요. 이제 다시 숲 체험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나 먹는 영양제 어디 거예요? DM으로 알려주셈. 아이가 아픈데 저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용이 보이네요. 네. 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됐어, 싫대잖아. 아이고. 얘나 여기 봐봐. 쪼그려 앉았어. 잠깐만. 정말. 설정. 아우 저러면 또 저게 또 난리 나잖아. 꼭 깎았다고. 얘기. 얘나야, 엄마가 이렇게 훅 던지면 웃어야 돼. 알았지? 던진다. 하나, 둘, 셋. 자세가 안 보이는데요? 저 엄마 왜 이래?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좀 편치 않고요. 네. 아니 내용이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요. 지훈이가 당신 이러는 거 알기라도 하면 제발 지훈이 봐서라도 좀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진짜 더럽게 땡땡거리네. 어머나. 진짜 더럽게 땡땡거리네. 어머나. 이러니까 집구석에 정이 떨어지지. 어디 가요?
또 그 여자 만나러 가죠. 가기만 해봐.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못 참는다고.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역시 배우는 다음 대사가 그냥 떠오르죠. 어머. 니까지 못 참으면 어쩔 거냐고. 엄마 때리지 마요. 아유, 나쁜 놈 저거. 아, 이래서 사랑을 받았구나, 이 드라마가. 아유, 정말. 왜 저래?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때리긴 왜 때려 애를. 와, 옆에 내 뭐 하러 잡어? 그냥 나가라. 왜 저래? 쓰레기네. 인생이 쓰레기네. 헤어져야죠. 아,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헤어져. 너무 이 상황에 지금 몰입하셔가지고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각각의 상황이 다 좀 사실 마음 편치 않게 하는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어떻게 자세들은 보셨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생각만 나요. 저 남편이 끝내 여자 만나러 갔나요? 만나러 가서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아유,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자, 그러면 자세가 나왔나요? 무릎에 안 좋은, 무릎 관절에 특별히 안 좋은. 저는 두 번째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쪼그리고 앉은 거. 사진 찍을 때?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첫 번째 자세 기억하시죠?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잡잖아요. 무릎도 다 구부러져 있고 그 자세가 좋을 리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은 그게 길어서 나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쪼그리고 앉은 거. 무릎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드라마 생각 안 나세요? 거기서 딱지가 나가지고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거든 부인이. 맞아, 그 맞아. 무릎 자세. 무릎 꿇은 게. 그 자세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무릎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할 때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구부러집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쪼그려 앉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쪼그려 앉게 되면 뭐 자세를 바꾸거나 옛날에 할머니들이 호미내듯이 하게 되면 비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골이 찢어집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사진 찍은 그 드라마가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거죠? 좋습니다. 무릎에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비트는 게 안 좋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비트는 게 안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침대에 옆에 이렇게 앉으신 분도 사실은 무릎이 이랬지만 얘는 또 이쪽으로 흔들려야 되니까 네, 그 네, 틀어진 자세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고서는 장시간 밤을 잠을 잤다. 무릎 꿇고 앉거나 비틀어서 옆으로 앉거나 특히 쪼그려서 앉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슬리피 씨가 집에서 무릎 자주 꿇지 않아요? 아니, 이보세요. 왜요? 어떻게 아셨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무릎 건강이. 저 친구들이 이렇게 CCTV를 달았나? 그렇다면 요거 관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하는 치료로 첫 번째 중요한 건 관절의 운동 범위. 그걸 확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근력을 강화시켜서 뼈로 가는 그런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게 좋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관절의 순환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이라 추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오는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맞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허리 통증 잡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무릎 통증 또 김양수 트레이너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수술을 하신 그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무릎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거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스트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직접 보여주시죠. 네, 이 동작은 지금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서요. 허리에 양손을 올리시고 어깨 수평을 유지한 채로 한 발로 터치만 하고 바로 올라오십니다. 한 발로 터치만 하고 바로 올라오십니다. 어머, 스텝박스 꽤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네. 목발에 땡기는데? 이건 이런 규포형을 잘 식으로 잡아야 돼. 한 발에 3번씩 총 6번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 운동선수를 모시고 지금 앞발 찍기를 한다니. 근데 어려워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빼시네요. 네. 이 정도 동작은 그래도 선수셨으니까. 그럼요. 키가 부담 크셔서 주지 마세요. 선수라는 건 이제 빼주세요. 일반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6번 체중이 할게요. 문제죠, 뭐. 시작. 앞발만 내려가세요. 구부리셔야 돼요. 구부려서 발을 찍고 반대발을 바로 해보세요. 반대발을 바로 반대로? 해보세요.
다시 수술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쪽 무릎에 수술했기 때문에 이쪽 지지가 안 무릎에, 되시는군요. 얼른 찍고 떨어지고 올라와. 있다 우리는. 아, 에이, 다시 되게 총 6번만 순식간에 해볼게요. 총 6번을 해볼게요. 6번이요? 진짜 쉽지 않아. 자세도 안 무릎을 나와. 구부리시고, 아, 저기 무릎에 영향이 있구나. 예, 자, 셋, 저도 소리가 이상하게. 반대발. 또 아프시니까. 지금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 트레이닝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기본 테스트입니다. 보는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은 이 느낌. 자, 넷. 2개 더. 그래도 5.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아프구나. 아프네. 이게, 엄청 아프네. 마지막. 와. 네, 좋습니다. 이제 내려보시고요. 그래도 진짜.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왼쪽이 더 불안한 게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체중을 잘 못 실었죠. 내려갔을 때도. 네. 그런 좀 불안정성을 좀 보였었고, 그거에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통해서 약간 더 강화가 되는지 네.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운동법은 몬스터 워킹인데요. 마치 괴물이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이 몬스터 워킹은 일단 고관절과 슬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스텝을 밟기 때문에 하체 운동에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관여를 해주는 내측관근과 그리고 중둔근, 그리고 앉을수록 대둔근 쪽에 자극이 많이 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힘든 운동이겠어요. 자극이 여러 군데 간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 움직임에 저항을 주기 위해서 탄성이 있는 밴드를 발목과 무릎에 같이 채워주시고요. 자, 뒤로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뒤로 돌면 이렇게 X자 모양이거든요. 와, 엄청나게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주시고 무릎도 안으로 꺾이지 않게 텐션을 유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깨와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왼발 전진, 다시 왼발 후진, 다시 왼발 전진, 왼발 후진, 이런 스텝을 전진 후진을 하면서 10개를 반복합니다. 아, 이게 몬스터인가요? 네네. 네네. 왜죠? 뭐 특별히 괴물 같진 않아요. 다음 반대발도 똑같이 전진 후진을 해줍니다. 오른발부터 10개. 네, 저는 지금 되게 쉬워 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아니, 전혀 안 쉬워. 예를 들어 제가 이상화 선수를 이 몬스터 워킹을 시킬 때는요. 네. 처음에 초반에 이 정도 강도로 하다가요. 이 정도로 와. 거기까지 가. 우와. 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강도를 완전히 낮춰서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정도만 해도 아마 굉장히 힘들게 느끼실 거예요. 저 다른 종목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몬스터 워킹 해보죠. 트레이너님 좀 살살 해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우후. 뭔 소리요? 느낌 있죠? 많이 조여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자, 이제 여기서 발을 11자를 유지해 주시고요. 어깨 넓이 정도. 그다음에 고관절, 슬관절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많이 앉을수록 운동이 많이 돼요. 네, 이 정도를 유지하시고 어깨 수평, 골반 수평, 무릎 꺾이지 않게. 자, 왼발 먼저 하나, 뒤로 다시 전진 둘, 너무 쉬워 보이는데? 셋, 오, 표정 점점 변해가. 넷, 무릎이 원래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다섯, 운동선수였다니까요. 운동선수였다니까요. 자, 여섯, 10개 할게요. 아니었다가. 일곱, 쉬운 것만 할게요. 자, 여덟, 무릎으로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홉, 다시 열. 자, 오른발을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출신. 자, 발 11자에다가 오른발부터 하나, 어깨 수평, 골반 수평 둘, 자, 셋. 역시. 자, 중심은 발가락으로 쏠리는 것보단 발바닥 가운데 혹은 뒤꿈치에 유지시켜주면 좋습니다. 확실히. 넷, 5개인데요. 다섯, 전진. 너무 힘들어. 자, 여섯, 진짜 그냥 봤을 때는 엄청 힘들어 보이지 않고. 일곱. 하면서 이제 힘들면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요. 몬스터처럼. 여덟. 그걸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시면 힘이 하체로 다 마지막.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열. 오. 있잖아. 힘들어. 풀르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다 이거. 아유, 세상에. 땀 나는 거 봐, 땀 나는 거. 땀. 여기 휴지 여기 있어. 150kg. 엄청난 운동을 하셨네요. 네, 운동으로는 3세트씩 시키는데요. 지금 일반 분들은 이거 이렇게 10개씩 좌우를 하는 것보다 한 5개 정도? 그런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5개씩 하라고 했어. 일반 분이 아니시잖아요. 틀리잖아요. 야, 어쨌든 다 해내셔서 이제 처음에 했던 그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텐데요, 그죠? 네. 맨 처음에 했던 동작을 그대로 반복을 해볼 거예요. 올라서셔서 야, 벌써 가벼워, 벌써. 네. 허리에 손 올리시고요. 한쪽에 체중을 실으면서 시작. 앞발만 내려가세요. 구부리셔야 돼요. 구부려서 발을 찢고 오늘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은 이 느낌. 자, 넷, 셋발을 바로 해보세요. 쭉 내려가서 발이 터치 그리고 올라오게 하나 6개만 할게요. 확실히 발라. 올라오게 하나 6개만 할게요. 확실히 발라. 완전 달라요. 야, 넷, 조심스럽고 느렸는데. 넷, 5 마지막 되게 쉽게 하신다. 오. 여섯, 됐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서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쪽이랑 안쪽에 이제 근육들이 조금씩 다 자극이 됐어요. 네, 오. 자극이 되면서 몸 균형 잡히는 게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씨 고맙습니다. 대단하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SNS를 뒤집어 놓으셨다는 우리 영양사 김민지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강에 좋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또 이렇게 또 바로야. 이겁니다. 또 이렇게 또 바로야. 자.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마시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원물이 랍스타가루. 랍스타가루 아니야? 밀리니까 껍질이라든가. 네. 오호. 이것의 정체는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을. 콘드로이친 가루를 보게 될 줄이야. 네, 먼저 식품 명칭부터 살펴보자면 콘드로이친의 콘드로스는 바로 그리스어로 연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골하면 빠질 수 없는 성분이잖아요. 그 연골이 수분이 많은데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이고요. 그 연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연골 건강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의 성분이구나. 연골은 그물처럼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콘드로이친은 그 그물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물을 다 가둬가지고 연골이 말랑말랑하고 미끄럽게 되는 그런 관절의 윤활유와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골의 두께는 약 3mm 정도 됩니다. 연골의 두께는 약 3m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얇아요? 요게 껌이에요, 껌. 껌 3개거든요. 껌 하나의 두께가 약 1mm 정도 돼요. 3개를 합쳐놓은 요 정도 두께가 콘드로이친이 들어있는 연골의 두께입니다. 그렇게 얇아요? 금방 없어져. 그렇게 얇은데 지금 이 몸을 그럼요. 지탱하고 있고 최준석 씨 저 몸을 지탱하고 있단 말인가요? 와. 맞습니다. 네, 이 최준석 씨가 이 슬라이딩을 하고 이 공을 때리느라고 몸을 비틀고 이럴 때에 이 3mm 두께의 연골이 관절 사이사이에서 이 마찰을 줄여주고 또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서 무릎이 덜 아프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고 있었던 거죠. 열일을 했던 거네요. 자, 이 콘드로이친 섭취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3mm의 연골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 연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릎 관절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늦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이제라도 좀 꾸준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하다는 그것을 우선 맛이라도 좀 보게끔. 궁금하시군요. 너무 무슨 궁금하죠. 맛일까요? 요 원재료 이 재료 맛보기 좋습니다. 가루? 네. 이 분말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정말 아주 고운 입자로 돼 있거든요. 이 분유 가루보다 더 예, 굵네요. 예. 입자가 그리고 향은 없어요 지금. 맛을 볼까요? 엄청 신데요? 저요? 새콤해요. 새콤. 아유. 진짜 완전히 기대하고 다른 맛이 나네요. 아우 진짜. 생각했던 거랑 약간 비타민 같기도 하고. 그 비타민 가루로 파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맛인데. 그 맛이네. 그거를 약간 순화시킨 맛.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무릎 관절 건강에 어떻게 좋은 건지 난 이게 그거 알고 싶어요. 콘드로친은요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관절염을 유도시킨 쥐에다가 콘드로친을 투여해봤더니 연골부의 대퇴 보호에 아주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왼쪽 엑스레이 사진이 건강한 쥐의 연골이죠. 이 두 번째는 일부러 관절염을 만들어 놓은 연골이고 가장 오른쪽은 이 관절염에 걸린 상태에서 콘드로이틴을 섭취한 이 쥐의 연골 부위입니다. 잘 보시면 콘드로이틴을 섭취한 쪽이 정상 연골과 조금 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쥐를 실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네, 실제로 우리 인체에도 콘드로이친 연골 부피의 손실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매일 1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교해서 연골이 조금밖에 닳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막 오고 관절이 굳고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은 이미 관절 건강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콘드로이친 섭취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관절염과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2일 차에 통증이 감소되기 시작해서 91일 차에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무려 약 45%나 떨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관절 사이 간격을 유지하는데 이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2년간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위약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이 섭취하지 않은 위약 그룹은 2년 뒤에 관절 간격이 평균 0.14mm 감소를 했는데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관절 간격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콘드로이친이 아까 비타민처럼 새콤한 맛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네. 기대가 큽니다. 이러고 오늘 뭘 요거 준비하셨다고 큰일 하거든요. 예, 같이 보시죠. 자, 콘드로이친을 이용한 음식, 자 공개를 할까요? 네. 바로 먹을 무렵 관절이 바나나, 연두부 샤베트입니다. 이게 바나나 연두부 셔벳이래요. 어머머. 야, 느낌 온다, 그쵸? 맛있겠다. 어우, 시원하네. 예. 콘드로이친으로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봤는데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3분이면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어요. 3분이면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잘 숙성된 바나나와 연두부 한 팩을 준비해 주시고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곱게 으깨주고요. 여기에 콘드로이친 가루를 섞어서 한 번 더 으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냉동고에 넣고 3-4시간 얼려주면 끝입니다. 오 너무 간단하다. 그냥 손으로 으깨서 얼리기만 하면? 손으로 스트레스 푸시면서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데요? 자, 지금 여러분 받으셨죠? 손에 쥐는 것만 해도 이 덜가양 싹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원해. 한번. 바나나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너무 맛있네. 네. 근데 이거 정말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두부의 단백질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저도 운동할 때 많이 챙겨 먹었었는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고요.
이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부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두부하면은 단백질 함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두부의 식물 단백질이 면역력 증진은 물론이고 관절 부근의 근육 발달을 도와서 관절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야,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 챙겨 먹기만 하면 되겠네요. 콘드로이친을 고를 때는 성분을 잘 따지는 게 좋은데요. 흡수율이 높은 소연골 유래 성분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콘드로이친은 상어나 소의 연골에서 추출하는데요. 특히 소의 연골에서 추출한 것이 사람의 콘드로이친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체내 흡수 속도가 약 4배 정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관절 건강 기능성으로 인증된 콘드로이친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관절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 식품의약안전처가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인 1200mg을 지켜서 섭취해 주시고 또 알레르기 체질이나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최준석 씨, 네. 예, 오늘 땀 좀 흘리셨는데 나는 몸신이다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늘 여기 와서 관절이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 저한테 맞는 거를 이제 얘기 듣고 앞으로 이런 운동을 조금 많이 해야겠다. 네. 굉장히 오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